우리는 늘 물을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코 한 잔을 마시고 때로는 깜빡하고 하루 종일 물 한 잔 안 마시기도 하죠. 갈증이 나면 마시고 식사할 땐 습관처럼 들이키고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정작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까지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이야기, 물에 대한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몸은 평균적으로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나이, 성별, 체지방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 비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고 세포 활동이 둔해지면서 젊을 때보다 물을 덜 저장하고 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수분이 줄었다고 해서 몸이 물을 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더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물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물질을 운반하고 산소와 영양분을 각 장기와 조직에 공급하며 노폐물과 독소를 신장과 땀, 호흡을 통해 배출하게 하는 몸 전체 순환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량을 유지하고 체온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피가 잘 돌지 않고 몸이 쉽게 붓거나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지속된다면 그 배경엔 수분 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물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인체는 갈증을 인식하는 감각도 둔해지고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기능도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 관절 통증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수분 배출이 늘어나기도 하죠. 이럴수록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야 몸이 균형을 회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히 목이 마르기 전에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다면 보통 체중 1kg당 35ml 정도의 물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라면 하루에 약 1.8리터에서 2.1리터가 권장량입니다. 여기엔 음식 속 수분도 포함되긴 하지만 마시는 물로 1.5리터 이상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것과 실제 수분이 부족한 것은 다릅니다. 갈증은 이미 몸속 수분이 12% 빠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즉, 갈증이 느껴질 땐 이미 어느 정도 늦은 셈이죠. 특히 시니어는 갈증을 자각하는 능력이 떨어져 전혀 목마르지 않아도 몸속은 이미 마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로감이 지속되고 소화가 더뎌지며 피부가 푸석하고 체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변비와 요로 감염도 수분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물을 적게 마시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에 도달하기 어려워집니다.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이는 혈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간과 신장 그리고 피부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물을 자주 충분히 마시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피로물질이 덜 쌓이게 되며 소화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장은 수분이 있어야 제대로 연동 운동을 하고 변이 부드럽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아침 기상 직후 물 한 컵이 약보다 먼저 실천해야 할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탄력을 유지하게 하고 노화로 인한 건조와 주름을 완화시켜줍니다. 단순히 보습제를 바르기보다 속에서부터 수분이 차오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죠. 특히 하루 종일 실내에 있는 분들이라면
입이 마르지 않아도 조금씩 물을 마셔주어야 체내 수분 균형이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물은 언제, 어떻게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작은 컵으로 12시간 간격으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물은 밤사이 굳어있던 장기들을 깨워주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배변 활동을 부드럽게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사 중에는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식사 30분 전 또는 식후 1시간 정도가 가장 부담 없이 물을 마시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또한 물의 온도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물은 위에 부담을 주고 체내 순환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혹은 상온의 물이 가장 적절합니다. 물을 잘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선 눈에 보이게 물컵을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상 옆 TV 근처, 전화기 옆에 물을 둔다면 의식적으로 한 모금씩 더 마시게 되겠죠. 하루 마신 양을 기록해보는 것도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루에 몇 잔 마셨는지 숫자로 확인하게 되면 생각보다 적게 마시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노년기 수분 관리에서 흔히 생기는 오해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니까 일부러 적게 마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줄이는 건 몸의 기능을 더 빠르게 떨어뜨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변에 색이 짙고 냄새가 강할수록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니 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국물이나 차를 마시니 물은 굳이 안 마셔도 된다는 생각도 많은데요. 국물엔 나트륨이, 차에는 이뇨작용을 유도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체내 수분이 순수하게 보충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맹물, 즉 그냥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진짜로 몸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붓는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붓는 건 대개 수분이 정체되어 순환되지 않기 때문이지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림프 순환과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오래 쌓인 부종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물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건강 도구입니다. 약도, 보약도, 기능성 식품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물을 제대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몸 전체의 흐름을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물을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되셨다면 내일 아침엔 지금 옆에 놓인 컵부터 채워보세요. 그 한 컵이 여러분 몸의 하루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